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단순한 스캔들로 볼 수 있을까? 김영남 후보 녹취록, 대부업 의혹, 조선일보의 폭로. 겉으로 보면 그냥 정치인 한 명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오히려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조선일보가 이 카드를 지금 꺼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인물 비판이 아닙니다. 보수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선거 프레임 전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거대 보수 언론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계산을 하지요. 언제 터뜨려야 가장 치명적인가? 누구를 흔들 수 있는가? 누가 무너질 수 있는가?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단순한 폭로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녹취록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보수 진영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배신하면 끝까지 간다. 바로 이것이죠.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한다.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약점, 돈 문제, 녹취, 인맥, 과거 행적 전부 꺼내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하나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공포의 경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강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너무 많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입을 열면 같이 죽는 구조. 이 구조가 서로를 묶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참 슬픈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수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뭉칩니다. 반대로 진보는 조금의 흠결만 있어도 내부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그 차이가 결국 선거의 체력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김영남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재산만 1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은 묻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정말 정상적인 과정이었는가?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공격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수사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투자였던 것은 아닐까? 이 의심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선택적 수사 때문은 아닐까? 누구는 먼지털이식으로 털고 누구는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언론에 흘리고 누구는 덮어줍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부를 잘 아니까 개혁도 잘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조직 논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개혁보다 안정, 원칙보다 타협, 국민보다 조직.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지지층의 피로감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은 단순한 법안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인사를 전략 공천한다. 당연히 내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혁 동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타겟은 누구인가?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공격은 사람에 대한 검증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데려온 사람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사람 아니냐? 이 프레임이 시작되면 언론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선거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민생, 경제, 개혁 다 사라집니다. 대신 하루 종일 도덕성 논란만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은 피곤해집니다. 중도층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 움직임이 변합니다. 김영남을 밀었던 이현주를 위시한 이재명 세력, 적극적으로 입당을 권했던 일부 공치모 의원들, 처음에는 다들 함께 책임지는 척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커지면 하나둘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당 결정이었다. 정청래 탓이다. 대통령 픽이었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지도부만 남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승부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침묵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요. 첫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억지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둘째, 명확한 문제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질질 끌다가 끌려다니면 판 전체를 잃습니다. 악의적 프레임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대응하면 지지층도 흔들리고 중도도 떠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놀면 안 됩니다. 민생 개혁, 검찰 권력 문제, 선거의 본질, 다시 이 이야기로 중심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더 냉정합니다. 상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도 기사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왜 지금인가? 누가 흔들리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영부영 대응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감과 결단을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끊어내고, 억울한 공격이라면 싸우고, 아니면 선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결단이 늦어질수록 상대 프레임만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김용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언론과 권력이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는지, 그리고 왜 검찰개혁이 여전히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사 한 줄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 전쟁의 한복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정말 단순한 개인 비리 폭로일까? 아니면 더 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